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문장 성분과 문장의 확대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예요. 먼저 문장 성분을 구분해야 되는데,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를 말합니다.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는 문장 성분이죠. 문장 성분은 우리가 말할 때 땡땡어라고 합니다.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부사어, 관형어, 독립어, 이런 것을 문장 성분이라고 하죠. 이것과 여러분이 헷갈리는 게 품사예요. 품사. 품사는 뭘로 끝나요? 땡땡 사로 끝나면서 명사, 대명사, 수사, 관형사, 부사, 조사, 동사, 형용사, 감탄사, 이런 것, 구품사를 품사라고 하죠. 품사와 문장 성분은 당연히 구분이 있는 거고요.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로 끝납니다. 어절 단위가 뭐예요? 어절 단위는 띄어쓰기 단위로 끝나는 거고, 그럼 품사는요? 이 어절 단위 플러스 뭘 한 번 더 구분해 줘요. 조사를 구분해 주는 게 품사다. 이렇게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하는 법도 한 번 더 언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문장에 대해서 볼게요. 문장 성분이란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고 했고, 문장이란 뭐냐면 생각이나 감정을 완결된 내용으로 표현하는 최소의 언어 형식, 그러니까 생각을 나타내는 최소 단위가 바로 뭐가 되는 거예요? 문장이 되는 거죠. 이러한 문장은 의미상으로는 완결된 내용이어야 하고요. 구성상으로는 주어와 서술어는 반드시 갖추고 있어야 하죠. 그리고 형식상 끝에 온점, 그 다음에 물음표, 느낌표 따위에 마침표를 찍어야 돼요. 그러니까 평서형 어미일 때는 온점을 찍고, 의문형 어미가 올 때는 물음표를 찍고, 감탄형 어미, 청유형 어미가 올 때는 느낌표를 찍는다. 이런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장은 최소한 주어와 서술어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자, 주어 같은 경우는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서술어는 생략하면 말이 안 되죠. 그러면 문장이란 것은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는데, 주어와 서술어는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 이렇게 나타나죠. 무엇이 혹은 누가 어찌 한다, 혹은 무엇이 누가 어떠하다, 무엇이 무엇이다의 형태로 나타나요. 이렇게 나타날 때 눈이 내린다는 무엇이 어찌 한다의 형태로 나타나죠. 이때 이 서술어 자리에 오는 것, 얘는 품사가 뭐예요? 동사인 거죠. 자, 수지가 춤춘다 동사고요. 어떠하다의 형태로 나타날 때는 형용사인 거죠. 하늘이 푸르다, 수지가 예쁘다. 무엇이 무엇이다, 누가 무엇이다의 형태는 명사문으로서 체험 플러스 조사, 체험 플러스 서술격 조사의 형태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술어로 기능할 수 있는 것은 동사, 형용사, 체험 플러스 조사이다 라는 것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문장과 문장의 확대를 이해하려면 문장의 구성 단위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는 문법 단위입니다. 문장이 되려면 최소한 아까 형식적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갖추고 있고 종결 표현이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러한 문장을 구성하고 있는 문법 단위는 뭐가 있는지 봅시다. 절, 구, 어절이 있는데, 자, 일단 절이라는 것은 뭐냐면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혼자서는 독립적으로는 쓸 수 없는 것. 그래서 얘는 주어와 서술을 가지고 있지만 전체 이렇게 큰 문장 안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 역할 하는 것을 절이라고 합니다. 나는 이 책이 참 재미있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문장에서 전체 주어는 나는이고 전체 서술어가 이 책이 참 재미있다인데, 이 서술어 안에 이 책이 라는 주어와 재미있다라는 서술어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책이 참 재미있다가 뭐가 되는 거예요? 절이 되는 건데, 이 절은 전체 문장 안에서 서술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서술절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절은 문장과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주어와 서술어를 가지고 있다는 것인데, 문장과의 차이점은 뭐예요? 문장과의 차이점은 전체 문장 속에서 하나의 문장 성분으로 쓰이면서
독립적으로 쓰일 수 없다는 게 차이점이에요. 주어와 서술어는 가지고 있지만 이처럼요. 그 다음 구라는 걸 봅시다. 구라는 것은 둘 이상의 어절이 모여서 하나의 단어와 동등한 기능한다. 하나의 단어처럼 기능하는 것을 구라고 해요. 자체 내에서 주어와 서술의 관계가 없습니다. 문장 성분의 기본 단위는 됩니다. 예를 들면 이 책이 참 재미있다처럼 이 책이가 하나의 구가 되는 거고 참 재미있다가 하나의 구가 되는 건데, 자 일단 구는요 띄어쓰기가 하나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어절이 2어절 이상 되는 거고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여러분이 구를 헷갈리는데 구를 쉽게 이해하려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 구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의 관계다. 그러니까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합쳐서 뭐라고 한다? 구라고 한다. 그러니까 책을 꾸며주는 게 이고 재밌다를 꾸며주는 게 참이죠. 그래서 구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합친 것을 구라고 한다라고 이해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러면 이 구는 절과의 공통점이 뭐예요? 바로 2어절 이상이 나타나는 거죠. 어절은 뭐예요? 띄어쓰기의 단위. 그러니까 띄어쓰기 하나 이상 있는 것이 절과 구의 공통점이죠. 반면에 차이점은 뭐예요? 차이점은 절은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있지만 구는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없다는 것. 이게 바로 구가 되는 거죠. 자, 방금 말했듯이 어절이란 띄어쓰기 단위와 일치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의 문장 성분이 되는 거예요. 문장 성분의 최소 단위. 이 책이 참 재미있다. 1, 2, 3, 4 어절로 되어 있죠. 그러면 얘는 문장 성분이 하나, 둘, 셋, 네 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는 관용어, 책이 주어, 참 부사어, 재미있다 서술어. 얘는 문장 성분이 네 개구나. 그럼 여기서 품사와 비교해 볼까요? 품사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어절 단위에서 조사를 한 번 더 구분한 것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품사가 5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 관용사, 책 명사, 이 조사, 참 부사, 재미있다 형용사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문장 하나로 문장, 절, 구, 어절을 구분해 볼게요. 나는 이 책이 참 재미있다. 온점 하나가 있으니까 뭐예요? 문장은 하나.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두 번째 봐야 할 것. 절을 봅시다. 이 책이 참 재미있다라고 할 때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몇 번 나타나요? 재미있다 한 번밖에 없죠. 정말 그런가요? 아니죠. 이 책이라는 것이 전체 주어라고 아까 말했고 이 책이라는 게 전체 주어고 참 재미있다가 전체 서술어네요. 그러니까 얘는 절이 없네요. 참 재미있다가 서술어 역할을 하니까. 그래서 절은 이 문장에서는 절은 없고 만약에 절이 있게 된다. 절이 있다라고 하면 뭘 하나 더 첨가해야 돼요? 나는 이라는 주어를 첨가하면 나는이 전체의 주어가 되고 이 책이 참 재미있다가 전체 서술어가 되어서 얘는 절이 있는 거죠. 이 책이 참 재미있다가 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서술어 역할을 하니까 서술절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구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날, 이 책이가 구고 참 재미있다가 구가 되겠네요.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라는 것 알아두시면 되고요. 구의 종류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구라는 것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구라는 것은 꾸며주는 말과 꾸밈을 받는 말을 합친 것. 그러나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는 나타나지 않고 띄어쓰기는 하나 이상 있다라고 했어요. 근데 이런 구는 중심이 되는 말의 품사가 구의 품사를 결정한다라는 것인데 한번 볼게요. 자, 새 옷이 좋다에서 중심이 되는 말은 뭐예요? 옷이라는 거죠. 그럼 이 옷이는 주어 역할을 하는 거고 새라는 것은 관형사로서 옷을 꾸며주죠.
이 옷은 명사예요. 그래서 중심이 되는 말의 구의 품사를 결정한다고 했으니까 얘는 명사구가 되겠네요. 새 옷이는 명사구. 다음 문장을 보니까 철수와 수지가 만났다라고 했는데, 자, 철수와 수지를 연결해주는 접속 조사가 있고 다음에 또 명사가 왔네요. 얘도 명사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수지가 춤을 잘 춘다. 잘이 부사로서 춘다를 꾸며주는, 춘다가 뭐죠? 동사니까 동사구라고 명명하고요. 성규가 빵을 다 먹어버렸다 라고 했어. 먹어는 본용언, 버렸다는 보조용언이죠. 어쨌든 동사니까 동사구 라고 하고요. 날씨가 매우 춥다. 매우가 춥다라는 형용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네요. 그래서 얘는 형용사구. 건강에 좋지 않다. 않다는 보조용언, 좋다는 본용언. 그래서 얘는 형용사구. 둘 다 형용사이니까요. 그 다음에 요거 한번 봅시다. 아주 새 옷. 아주가 새를 꾸며줬어요. 새는 관형사니까 관형사구고요. 만약에 새 옷에 밑줄이 그어졌다. 새가 관형사고 옷이 명사니까 이럴 때는 명사구 중심이 되는 말의 품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요. 라고 할 수 있겠죠. 저 새, 저가 관형사고 새도 관형사이므로 중심이 되는 말 새가 관형사이므로 관형사구. 매우 빨리, 매우가 빨리를 꾸며주니까 빨리가 부사니까 부사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에서 얘는 명사구냐 동사구냐 뭐 형용사구냐 이런 것을 주로 묻지는 않습니다. 아, 이런 개념이 있구나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문장 성분에 대해서 학습해 봅시다. 문장 성분이라는 것은 문장 안에서 일정한 문법적 기능을 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문법적 기능은 뭐냐면 여기서 주어 기능을 하냐, 목적어, 서술어, 보어, 관용어, 부사어, 독립어 이런 것을 말해요. 문법적 기능이란 문장 성분의 단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문장 성분은 크게 세 부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첫째는 주성분. 주성분은 문장에서 꼭 필요한 성분, 그래서 문장의 골격을 이루는 성분이라고 해서 주어, 서술어, 목적어, 보어를 말하고요. 부속 성분은 주성분의 내용을 수식하는 거죠. 그래서 관용어, 부사어만이 부속 성분이 되겠죠. 관용어는 체언을 수식하고 부사어는 주로 용언을 수식하니까요. 독립 성분은 다른 문장 성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이 독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 그래서 독립 성분이라고 하죠. 이러한 문장 성분은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를 기본으로 합니다. 어절은 띄어쓰기 단위인데 관점에 따라서 구 단위로 분석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새 차가 좋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차가라는 게 주어이고 좋다라는 게 서술어인데 새는 관형하잖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서 얘를 주어 구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문장 성분을 공부할 때 가장 헷갈려 하는 것이 품사와 문장 성분 구분하는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아둬야 할 것은 품사는 땡땡 사로 끝난다. 문장 성분은 땡땡 어로 끝난다. 문장 성분은 어절 단위를 기본으로 한다. 그 다음에 품사는 어절 단위 플러스 조사를 한 번 더 구분한다. 이건데 여러분이 헷갈리는 것이 얘는 형용사야 아니면은 관형사야. 제일 헷갈리는 거죠. 혹은 형용사나 동사야 아니면 부사야. 이것을 구분하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용언, 동사와 형용사는 용언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는 것이고 관형사나 부사는 수식언이기 때문에 활용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활용한다는 것은 뭔데요? 네, 어미를 바꾼다는 거죠. 좋다, 좋아, 좋아서 이렇게 관형사나 부사는 그렇게 활용을 못하고 하나의 단어로 고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례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보는 게 가장 좋은데 그래도 한 번 더 짚어보고 갑니다. 헷갈리는 거 베스트 3. 첫 번째는 뭐였냐면 명사가 관형어로 쓰이는 경우. 자, 수지는 대학 생활에 만족하고 있다. 수지는 주어인데
생활에는 당연히 에가 부사격 조사니까 부사어일 거예요. 그러면 대학, 대학은 문장 성분이 뭐냐는 거죠. 얘는 뭐예요? 품사는 명사이지만 생활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라는 거예요. 그래서 품사는 명사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인 것. 뒤에서도 나올 거지만 관형어가 될 수 있는 요소는 크게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관형사 자체가 관형어가 되는 거죠. 새 옷 할 때 이 새가 관형사이면서 옷이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사. 그 다음에 체언 자체가 이와 같이 사랑 교회로 갔다 할 때 이 사랑 품사는 명사지만 교회라는 체언을 꾸며주는 관형어. 그 다음에 체언 플러스 조사 사랑의 교회로 갔다. 얘도 관형어가 되는 거고 용언의 관형사형. 우는 아기에게 사탕을 주었다. 우는 뭐예요? 울다라는 동사죠. 하지만 아기를 꾸며주는 관형사 형태를 취했어요. 품사는 용언이지만 이런 네 가지 형태를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고요. 부사도 똑같아요. 부사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죠. 부사어가 될 수 있는 것은 부사 하나가 부사어가 됐어요. 될 수 있죠. 빨리 가라 할 때 이 빨리가 용언을 꾸며주는 성분 부사어가 되고요.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 그래서 빨리도 왔네라고 할 때 체언 플러스 얘는 보조사고 부사격 조사. 학교에 가다 할 때 이 애가 부사격 조사죠. 체언 플러스 부사격 조사가 부사어가 되는 경우이고요. 용언의 부사형. 빠르게 달렸다라고 할 때 얘는 빠르다라는 형용사인데 개라고 해서 활용한 거죠. 활용할 때 부사형 전성어미 개가 쓰여서 용언의 부사형이 부사어가 된 경우. 요것만 기억하시면 품사와 문장 성분은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 다음 여기서 설명하는 것은 얘랑 똑같은 거죠. 용언의 관형사형 우는 아기. 예쁜 목소리. 용언의 관형사형이죠. 동사나 형용사인데 관형사형이면서 용언이니까. 자, 용언이라는 말은 우리 뭐예요? 품사에서 몇 가지만 해당돼요. 동사, 형용사, 서술격 조사만 용언입니다. 활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품사가 아니죠. 그러니까 용언이란 말이 붙어 있다는 것 자체가 얘 품사가 뭐란 얘기예요? 동사 아니면 형용사 아니면 서술격 조사라는 말이죠. 그래서 수지는 예쁜 목소리. 그래서 예쁘다가 활용해서 니은이라는 전상어미가 붙어서 관형어 역할을 한다라고 아셔야 되겠고요. 용언의 부사형, 형용사형 했죠. 빠르게 달린다. 머리를 짧게 잘랐다. 예. 기본형이 짧다인데 개라고 활용하면서 용언인데 잘났다를 용언을 꾸며주는 용언의 부사형이다. 알아두셔야 합니다. 자, 오른쪽에 보니까 필요한 필수적인 문장 성분이라고 나왔는데 필수 성분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요? 문장의 주성분이라고 하잖아요. 이 주성분은 뭐가 있다고요?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가 있는데 이 서술어의 종류에 따라서 목적어를 필요로 하기도 하고 보어를 필요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는 기본적으로 필요하다고 보고요.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지는 건데 이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서 부속 성분인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로서 꼭 필요한 주성분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라고 해서 서술어의 자릿수라고 합니다. 서술어의 자릿수는 뭐예요? 서술어가 꼭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수, 개수를 말하는데 이 서술어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기본적으로 문장이 되려면 주어와 서술어가 있어야 한다고 했으므로 최소한 서술어의 자릿수는 주어를 필요로 함으로 하나
그리고 주어와 목적어를 필요로 할 때 주어 목적어니까 2개. 그 다음에 주어 보어를 필요로 할 때 하나. 그 다음에 주어 목적어 보어를 3개 다 필요로 할 때 3개가 있을 수 있고, 혹은 주어와 필수적 부사어를 필요로 할 때 2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주어 목적어 필수적 부사어 이렇게 필요로 하는 3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필수적 부사어라는 게 중요한데 뭐에 따라 결정이 돼요? 네, 서술어의 성격에 따라 결정이 돼요. 서술어가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서술어의 자릿수고요. 이 서술어의 자릿수에 따라 필수적으로 필요한 문장 성분의 개수가 몇 개야? 라는 서술어의 자릿수를 묻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어떤 경우에게 부사어가 필수적 부사어가 돼서 서술어의 자릿수에 포함이 될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는데, 부사격 조사와 과, 로, 으로, 에게 가 사용될 때 얘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 부사어가 됩니다. 그 사례는 뒤에서 볼게요. 와가 로, 으로, 에게 가 쓸 때는 얘는 필수적 부사어가 된다더라 라는 것 한번 짚어보고 가고요. 또 하나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관형어라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마실 것 좀 주세요 라는 문장이 있을 때 마실이 용언의 관형사형이고요. 것이 의존명사죠. 그 다음에 사랑할 수 있을까요? 사랑할 용언의 관형사형, 수 의존명사, 간지 3시간이 지났어요. 지가 의존명사이면서 용언의 소식을 받는 거고 열심히 할 뿐입니다. 용언의 소식을 받는 의존명사. 요거는 의존 명사니까 당연히 띄어쓰기 해야 되고요. 의존 명사를 꾸며주는 건 이렇게 용언이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단위 명사가 관형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필 새 자루가 있다. 이 자루는 의존 명사죠. 의존 명사인데 단위를 나타내서 뭐라고 하냐면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배추 10 포기할 때 이 포기가 배추를 세는 단위가 되죠. 이런 것을 단위성 의존 명사라고 하고, 단위성 의존 명사도 당연히 띄었어야 하고요. 앞에 나오는 이 문장 성분은 뭐예요? 관형사, 관형어가 되는 거죠. 관형사가 관형어가 된 사례고, 이러한 의존 명사는 용언의 관형사형, 즉 용언이라는 얘기죠. 품사는 동사나 형용사이지만 문장 성분은 관형어인 거죠.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다음으로 주어, 목적어, 보어, 서술어, 관형어, 부사어, 독립어를 각각 살펴볼 건데요. 그것은 다음 강의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